집합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합이란 무엇이냐면 원소들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소들을 나열할 때 이런 대괄호, 중괄호라고 하죠. 이 중괄호 표시를 써서 이 안에 따옴표로 구분을 해가지고 원소들을 넣게 됩니다. 1, 2,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집합을 표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있는데 그 원소 나열법이라고도 하고 원소 나열법이 한 가지고 조건 제시법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의미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 나열법은 이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합의 원소들을 단순하게 나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표시를 하고 여기에 1, 2, 3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조건 제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x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자 하는 주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 변수, 그 변수들의 조건이 그 옆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어떤 게 있죠?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것이 2a 플러스 1이니까 a에 1 넣으면 3, a에 2 넣으면 5, 3 넣으면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여진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5, 7,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합의 표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도 표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모든 조건 제시법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합의 경우에 x라고 하는 이 원소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실수를 전부 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2분의 1도 실수고 2와 14이니까 2.5도 실수고 2.6도 실수. 근데 이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 제시법으로 쓰여진 집합 중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 제시법으로 쓰여진 것 중에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바꿔보면 우리가 이 조건을 정수라고 바꿔주면 우리가 이걸 또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있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이 두 가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점만 확실하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기호는 지금 보시는 이 기호인데요. 티귿을 마치 거꾸로 쓴 것처럼 생겼죠. 이 기호는 어떤 기호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의 원소가 우리가 A, B, C, D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A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식이니까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A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는 뜻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C 그 다음에 A. 자, C는 어떻습니까? A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 C는 이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방향도 있어요. 이건 왼쪽 방향이지만 이건 오른쪽 방향이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집합 A와 원소 A가 있을 때 이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디귿처럼 생긴 이 기호는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이 A, B, C, D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이 A와 C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B가 가지고 있는 B집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A집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하나의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포함된다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쓰는데요. A가 있으면 B. 그래서 B라고 하는 집합은 A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향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둘 다 같은 뜻이고요.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으면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쓰고, 그리고 A가 왼쪽에 있으면 B를 오른쪽에 쓰는, 의미는 같은데 방향만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는 A, B, C, D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E라고 하는 원소와 A라고 하는 집합의 관계를 보자고 하면 E라고 하는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이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E라고 하는 원소, 이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면, 만약 포함되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포함이 안 되니까 포함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짝대기에 닦습니다. 그래서 자, 요 표시. 자,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꾼 이 원소 요것도 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포함 관계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쪽 방향이어도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